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죠.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보면은 미중 갈등 아무래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패권을 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보면은 패권을 노리고 있구나. 이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는 지났다. 만약에 우리를 괴롭힌다면은 이 문장을 갖다가 많은 신문들이 이 제목으로 뽑아놨던데 만약에 중국을 괴롭힌다면은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그런 좀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00년 그러니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네. 100년은 샤오캉,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샤오캉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거는 실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실현됐다고 하니까 된 걸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가 실현이 됐고 앞으로는 이 사회주의를 갖다가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강국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대응해서 패권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군사 굴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열병식은 없었는데 그 스텔스기라는 젠 20하고 헬기가 그 대열을 꾸몄습니다마는 군사 굴기를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흉내를 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진정한 후계자는 시진핑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참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인민복을 입은 사람은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 하나였고요. 네. 그 천안문 광장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가 입고 있는 인민복하고 똑같은 인민복을 입고 네.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장대가 행진을 했는데 네. 그 행진한 장소를 보면은 그 마오쩌둥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광장 남쪽에 있는 기념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민혁명탑을 거쳐서 시진핑 주석이 있는 데까지 행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마오쩌둥의 진정한 후계자는 네. 시진핑 자신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후계자는 바로 그 동안에 있었던 뭐 등소평이나 뭐 장쩌민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네. 본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이 또 심각한 전력난을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전력난이 난리기는 한데 네네. 중국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력난 때문에 전력 배급제가 실시가 되고 있다고 그 정도인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선전시 그러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선전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방성이 광둥성인데 네. 광둥성 같은 경우는 이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전력을 갖다 배급제로 실시를 하니까 한 주에도 며칠씩 기업들이 일을 못하는 생산을 못하는 그런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광동성뿐만이 아니고 윈난성이나 광시성 또 저장성까지 해가지고 최소 9개 성이 현재 전력난을 겪으면서 이 광둥성처럼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성의 면적을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전력난을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뭄하고 그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고 17개 선이 전력난에 빠졌던 20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경제도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전력난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뭐 다른 나라도 다 겪고 있지만 폭염이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기상 조건에서 가뭄이 심하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석탄값이 많이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탈탄소 정책을 2060년까지 완비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면서 이 탄광의 대규모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게 멈춰선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일시적인 건 하지만은 어제 그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이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석탄 사용을 갖다가 당분간 줄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은 이 건설이나 제조 쪽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70%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전력 라인이 있다가 보니까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생산의 차질이 중국 경제 회복에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수입해 가는 나라들 의 경우에 제때 납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제때 납품을 못 받는다 하는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물건을 실으려고 온 배들이 네.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화물 수송에 있어서 또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회복되는 게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운송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외국에 중국 물건이 못 나가니까 중국 물건이 어쨌든 간에 아직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 요소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